공공재는 돈 내고 써야 되죠. 그죠? 이게 사회적으로 최선이야. 하지만 개인적으로 뭐예요? 안 내고 쓰는 게 합리적 선택인 경우지. 꼼꼼히 좀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25번 이제 공유제 비급. 자, 여러분, 자 잠깐만. 여기 사회적 딜레마라는 것 자체가 시장 실패예요, 정부 실패예요? 시장 실패지. 그러니까 이제 이 사회적 딜레마, 공유제 비극을 극복하기 위해서 누가 개입해요?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시장 실패다 보니까 이 자체가 자원 배분의 효율, 비효율을 뜻하죠. 그래서 답은 4번. 26번 외부성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아닌 거. 여러분 이제 그 시장 실패가 생겼을 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죠. 직접 생산, 그 다음에 규제, 직접 생산 규제, 그 다음에 공적 유도가 있는데 외부 효과에서 외부 효과로 인해서 시장 실패가 생겼을 때 적절하지 않은 건 직접 생산은 적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직접 생산이 적합한 거는 두 개밖에 없어요. 이제 공공재의 존재로 인한 경우하고 자연 독점인 경우. 외부 효과는 뭐 하는 수밖에 없어요? 유도하거나 규제하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공유지 이용 규칙을 설정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공해세 부과 보조금 지급, 외부 불경제인 경우는 공해세를 부과하고 외부 경제인 경우는 적정 생산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해서 최종적으로 동그라미 4번 뭐와 뭐가 일치하도록 만들어요? 비용과 편익이 일치하도록 만드는 거지. 그래서 3번이 틀립니다. 자, 27번 시장 실패 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거 다 맞는데 외부 효과를 내부화시키는 건 뭐예요? 시장 실패를 치유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요게 아까 내부화시키는 거라 했죠? 그래서 이제 피구텍스를요 얘를 뭐라고도 표현해요? 교정과세라 그래요. 시장 실패를 치유하는. 그러니까 되게 경제학자들은 세금을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시장의 가격 체계를, 상대적 가격 체계를 왜곡시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유일하게 인정하는 게 이 피구텍스야. 그래서 얘를 교정과세라 그래요. 교정과세. 미시적인 시장 실패를 치유하는 역할을 해요. 이것도 가급적 교과서 읽어보세요. 38페이지. 38페이지. 거기 상단에 플러스 심화. 외부 효과, 외부성으로 인한 시장 실패 해결 방안 동그라미. 크게 셋으로 나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시험 문제 나왔던 지문이야. 개인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의 차이에 대해서 뭐를 부과해요? 아니, 그냥 조세 부과가 아니라 뭐만큼의, 차이만큼의 조세지. 차이만큼의 조세. 저기서 10만큼의. 개인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의 차이가 얼마예요? 10이잖아.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세 번째 줄 시장 실패를 교정하는 교정과세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 자 동그라미 1번은 이렇게 하는 거는 시장 유인 방식이에요? 아니면 명령 지시야? 시장 유인이죠. 시장 유인. 정부는 제약 조건만 제시하고 이제 최종적인 선택은 시장에 맡기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방식이 있고 동그라미 2번 규제. 강력한 규제. 강력한 규제. 얘는 명령 지시적 방법이지. 그 다음에 이제 1번하고 2번은 옆으로 묶으세요. 1번하고 2번은 옆으로 묶으면 얘는 시장 유인이냐 명령 지시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둘 다 뭐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죠. 정부 개입 동그라미.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은 이거 전에 우리 심야 시간에 다 했었지. 근데 이제 동그라미 3번이 최근에 나오죠. 이제
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그러니까 외부 불경제 공유제 비극이 생겼다고 해서 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이것도 어디다가 맡기라는 거예요? 시장에 맡겨라. 그래서 정부는 재산권 설정만 명확하게 해라. 그러면 이제 당사자들 간의 자발적인 협상에서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코드 정리죠. 전에 또 27번 문제 봤더니 어떤 학생은 또 시장 실패 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거 자기는 3번 같대. X 비효율성. X 비효율성은 주로 정부 실패 원인으로 언급하는데 이제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독점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독점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독점 때문에 시장이 독점이라도 X 비효율성이 생기죠. 자, 28번 다음 제시문과 관련된 거는 모두 몇 개냐? 여러분 그 첫 번째 박스에 있는 내용은요. 공공재 규모는 끊임없이 확대되는데 뭐 때문에? 관료제의 제국 건설이라는 관료제 속성.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관료정치학 이론이라 그래요. 관료정치 이론. 그러니까 관료들이 스스로, 그러니까 관료들이 스스로 이익 추구 과정에서 공공재 확대가 이루어진다. 요거를 관료정치 이론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41페이지 한번 보세요. 41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공공재 규모 확대 논거라고 있죠. 확대에다가 네모. 요건 중요해요. 확대. 그래서 니스카넨의 예상극대화 모형 줄치시고 파킨슨 법칙 줄치시고 그 다음에 리바이어던 줄치시고 그 다음에 맨 밑에 십자가 표시로 뭐라고 돼 있어? 1과 2의 이론은 공공재 규모 확대 원인으로서 무슨 이론이에요? 관료정치 이론이라고. 그러니까 관료정치 메커니즘에 의해서 공공재 규모가 확대된다는 걸 설명한 이론이에요. 반면에 이제 다음 페이지 쭉 보면 나머지 것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바그너 법칙, 정부 지출의 전이 효과, 역바그너 법칙 이런 것들은 공공부문의 팽창을 설명하는 경제학 이론이고. 그러니까 억지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28번 다음 그러니까 지금 공공재 확대를 설명하는 이론이 크게 뭐가 있어요? 관료 정치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이론이 있는데 이 중에 관료 정치 이론에 속하는 거는 니은, 리바이어던 가설하고 그 다음에 니스카넨의 예상극대. 그러니까 리바이어던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리바이어던 정부죠. 현대 대의제 정부. 현대 대의제 정부를 운영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공무원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리바이어던 가설은 현대 대의제 정부가 무한 팽창을 통해 가지고 오늘날 현대 사회를 지배하는 새로운 괴물이 된다는 이론이거든요. 그럼 왜 팽창하느냐? 이 리바이어던을 운영하는 주체가 공무원들이에요. 이 공무원들이 예상극대화를 저질러요. 거기서 또 뭐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리바이어던이 되는 이유로 정부가 지출을 하려면 돈을 쓰려면 뭐가 필요해요? 재원 조달이 필요하죠. 일반적으로 뭐로 재원 조달해? 세금 걷어서 조달하는데 그러면 조세 저항을 일으켜요. 근데 세금 안 걷고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어요. 국공채. 미래 세대로 책임을 전가해. 그러면 현재 세대는 어떻게 해요? 땡큐한 거지. 이런 식의 그러니까 미래 세대로 책임이 전가되는 이제 국공채 발행을 통한 이제 정부 지출 증대에 대해서 현재 세대가 반대하지 않는단 말이야. 이런 성향들이 작용해 가지고 이제 리바이어던이 이루어졌다. 뭐 이렇게. 그래서 맞는 거는 니은하고 디귿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42페이지 보시면 이론서 42페이지 보시면 자, 양가로 이번에는 공공재 규모 축소인데 축소에다 네모하시고 자, 이 축소 가운데 뭐 네 가지 다 의존 효과, 조세 저항, 그 다음에 전시 효과 다 알고 계시고 다운주의 합리적 무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자, 합리적 선택에 의해서 그러니까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면 뭐를 무식함을 선택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국민이요, 정부 정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려면 공부해야 돼요. 지금 먹고 살기도 급급한데 정부 정책에 대해서 공부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떻게 해요? 무지를 선택하는 거야. 그러면 국민들이 정보를 지금 국민이 쉽게 말해서 무식함을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국민이 완전 정보를 갖고 있을 때 비해서 현재 지금 무식한 상태죠. 합리적 선택의 결과긴 하지만 그러면